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수업도 신나게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능 특강 화학 여기 우리 기말고사 범위 문제를 풀 건데 질문 역대급으로 가장 많았던 단어 바로 3강, 양적 관계. 여기에 있는 3점짜리 문항 12문제를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있는 친구들은 49페이지부터 보면 되고요. 책 없는 친구들 선생님 올려놓은 프린트 참고해서 보면 될 겁니다. 자, 바쁘니까 빠르게 문제 읽는 거 생각하고 요 화학 반응식 줬고요. 용기가 정해져 있어. 항상 기체의 부피는 용기의 부피가 기체의 부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온도 압력이 일정한 순간 뭐라고 무조건 기체의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기체의 분자수 혹은 입자수, 몰수에 비례한다. 요걸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미 V, EV 있으니까 입자, 몰도 근데 N, EN 다 줬어요. V로 쓰든 상관없는데 이번에 화학 반응식을 줬어요. EA 플러스 B가 CC가 대등인데 N 2몰만큼 있죠. 그럼 반응 전 항상 반응 후 요 세트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반응 전에 N 2몰인데 항상 반응은 반응 몰수비는 화학 반응식의 반응 개수비고 그게 기체라면 반응 부피비고 반응 질량비라는 것도 존재하지만 요거랑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걸 했죠. 자, 그럼 N, EN이 몇 대 몇으로 반응합니까? 무조건 2대 1로. 그럼 뭐가 다 반응해야 되나요? 더 많이 반응하는 애가 N몰 반응이면 얼마만큼 반응해야 됩니까? 2분의 1n 반응물은 반응해서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반응물은 생기니까 자 얘는 얼마만큼 생겨야 됩니까? 2분의 cn몰만큼 생겨야 되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반응하고 나면 A는 반응하고 나서 없어지고 그럼 반응 후에는 얘가 2분의 3n몰만큼 남고 얘가 2분의 cn몰만큼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됩니까? 자 그럼 풀어봅시다. 들어있는 기체 분자수는 용기 1이 자 여러분 반응 후에는 지금 반응 후에는 어떤 기체들이 있냐면은 B 남아있는 B 2분의 3n몰과 새로 생성될 C 2분의 cn몰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체는 항상 여러분 부피에 비례해서 균일하게 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 1과 용기 2의 이 B도 부피비만큼 V 대 2V니까 1대 2의 비율로 몰수가 나눠서 존재할 거고요. 용기 C도 이렇게 존재하니까 무조건 기체 분자, 항상 기체 분자, 기체의 부피는 용기가 나타냅니다. 용기. 그래서 용기의 크기는 일단 우리가 용기가 찌그러뜨리거나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용기 1과 용기에 있는 기체의 부피비는 반응 전이나 반응 후나 항상 기체의 부피비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압력이 일정할 때. 압력이 다를 때의 경우는 화학2에 가서 배우면 됩니다. 화학 1에서 압력이 일정하니까 항상 용기의 부피 비대로 기체 분자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부피비가 지금 V, EV 고정되어 있으니까 분자수는 무조건 얘는 어느 경우에나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용기 1에 들어있는 B의 이야기를 할 때 B가 2분의 3의 몰은 전체 용기 1과 용기 2에 합쳐서 2분의 3의 몰인데 아까도 말했죠. 용기의 부피비에 비례해서 기체가 균일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부피비가 1대 2니까 2분의 3의 몰이 1대 2로 나뉘어져 들어가요. 그럼 B 같은 경우는 용기 1에는 얼마? 2분의 3n 곱하기 3분의 1. 3 중에 1 차지 1대 2의 비율. 그래서 2분의 3인 거니까 여기에 2분의 1의 몰만큼 있고 반응 후에 여기에 B에 N몰이 있는 거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분의 CN몰이 2대 1로 맞춰서 들어가니까 여기에는 얼마가 들어가고요? 곱하기 3분의 하면 여기에는 6분의 CN몰 2분의 CN 곱하기 3분의 1 한 만큼 들어가고 용기 2는 3분의 2 한 만큼 해서 여기에 CN은 얼마? CN은 3분의 CN몰 만큼이 들어있어서 합쳐서 EV 그 다음에 합쳐서 V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니은 디귿은 그러면 다 맞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이거 이해돼요? 전체 기체의 부피를 항상 용기 부피비대로 비례해서 균일하게 분포하게 하게 됩니다. 항상 기체의 부피가 분자수랑 비례하는 이 아보가드로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근데 이게 예전에 화학2에는 압력도 바뀌고 하면서 있었던 건데 막 실린더 콕도 열고 닫고 지금 보니까 수능 특강에 올해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마 1번이랑 저기 나중에 뒤에 풀어볼 7번이랑 이런 새로운 유형들을 조금 체크해서 풀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뒤에 가서 하고 자, 이거 뭡니까? 암모니아 생성 반응 나온 순간 쌤이 그냥 이거 기계처럼 하라 그랬죠. 1대 3대 2 반응입니다. 그거 안 되면 화살표 전으로 화학 반응식 개수가 종류와 원자의 종류의 개수 같도록 맞춰주면 개수가 1대
3대 1대 2네요. 이번엔 순서 바꿨으니까. 왜냐면 여기 N2 두 개니까 여기 개수가 뭐가 되고 B가 2가 되고 그럼 B가 2가 되는 순간 수소 6개니까 A가 3이 되는 암모니아 생성 반응을 화학원 우리 맨 처음에 실생활과 화학부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 순간 A는 3, B는 2니까 A는 2다 땡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번에는 이제 요렇게 했는데요. 자, 다음은 이제 풀어야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화학 반응식 씁시다. 3H2 플러스 N2가 2NH3가 되는 반응인데요. 자, 반응 후에 보세요. 반응 후에. 자, 우리 쌤이 항상 반응 전, 반응 후 요 세트를 해주라고 했는데 반응 후에 지금 NH3가 A몰, A 우리가 3인 거 알았으니까 얘가 3몰이 있고요. 그 다음에 N2가 B, B이니까 2몰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반응 전에는 NH3가 없었죠. 그럼 지금 반응 후에 존재하는 이 암모니아는 반응해서 생긴 암모니아죠. 그럼 얘가 3만큼 반응했으면 항상 화학 반응식의 반응 몰수 B는 화학 반응식의 반응 개수 B랑 똑같으니까 얘가 3몰만큼 반응했으면 3대 1대 2로 반응한 게 땡땡 3이죠. 그러면 이거 얼마만큼? 2분의 3대 2니까 얘가 2분의 9인가요? 어머 왜 안 나오지? 2분의 9몰만큼 반응했고 얘는 얼마만큼 반응해서? 2분의 3몰만큼 반응할게 지금 그러면 2 곱하면 9대 3대 6이니까 맞나? 9대 3대 그러면은 3대 1대 2 그래서 요 지금 얘가 반응 생성물을 통해서 요만큼의 몰수가 반응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반응 후에 지금 보면 수소는 다 반응해서 없어졌죠. 그럼 원래 얼마 있었다? 원래 얼마 있었습니까? 원래 선생님 필기를 비족했네. 원래 2분의 9몰만큼 있어서 반응 다 해서 없어졌고 얘는 2분의 3몰만큼 반응하고 나서 2몰이 남아있었으니까 원래는 얼마 있었습니까? 2분의 7N몰만큼 남아있었다. 그러면 쭉 다 구해준 거 아닙니까? 끝이네요. 자, 그러면 기억에 A는 적어는 했고요. A는 얼마입니까? A는 3이죠. 반응 전 기체의 질량비. 자, 여러분 반응 전에 수소 기체 몇 몰 있습니까? 2분의 9몰이 있는데 항상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니까 질량은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 몰수 곱하기 수소의 화학식량 얼마? 1짜리 2개니까 2대. 자, 질소 몇 몰 있었습니까? 질소 2분의 7몰 있었죠. 질소 2분의 7몰 몰수 곱하기 질소 화학식량 얼마? 28. 요거 해주면 약분 때리고 요거 해주면 9대 7 곱하기 14니까 9대 98이다. 맞겠네요. 자, 디귿에. 자, 전체 기체의 분자수는 반응전에는 수소 2분의 9몰과 질소 2분의 7몰 있으니까 반응전 기체 분자수 얼마입니까? 2분의 16몰이니까 8몰이죠. 반응전. 반응 후에는요. 2랑 3이니까 5죠. 그래서 8대 5니까 반응전이 반응 후에 5분의 8배이다. 이것도 맞네요. 니은 디귿 맞습니다. 됐나요? 넘어갈게요. 좀 이런 너무 사칙 현상 같은 건 생략할게요. 하지만 내가 생각해도 여러분들은 해야 됩니다. 자, 그 금속 M과 이거 반응을 할 건데 자, 이제 완결시켰을 때 보니까 자, 지금 질량 정보, 반응 전과 반응, 그다음 반응 후의 질량 정보를 다 줬습니다. 자, M의 질량, X의 질량이고 MX의 질량인데 남은 물질이 M이래요. 그러면 X2가 다 반응을 한 거겠죠. 이 X2 0.71g은 다 반응을 한 거야. 근데 만들어진 항상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은 반응한 그냥 반응물 존재하는 거 말고 반응한 반응물의 질량의 합이 그대로 생성물의 질량이 되는 거죠. 화학 반응식에서. 자, 그러면 이 1.17g 중에서 X2가 0.71g이니까 여기서 빼면 반응한 질량, M의 질량 알 수 있죠. 얼마 반응했습니까? 0.46g이 반응했고 그러면 얼마 남았겠어? 0.23g의 M이 남았겠죠. 자, 그러면 반응 질량비가 나오죠. 반응 질량비 몇 대 몇입니까? 46대 71대 117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M과 X2입니다. 지금 반응하는 물질 M과 X2의 반응 질량비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 46대 71. 자, 근데 우리는 화학 반응식의 반응 개수, 반응 몰수비도 알 수 있나요? 얼마입니까? 2대 1. 자, 그러면 항상 N은 N분의 W 3개 중에 2개 알면 남은 하나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NW 하니까 반응 분자량비, 반응 화학식량비는 어떻게? 그러니까 M은 N분의 W니까 2분의 46대, 즉 23대 1분의 71, 71이죠. 근데 얘는 M과 X2의 화학식량비가 23대 71이니까
M 대 X, X면은 X2의 절반이니까 23 대 2분의 71이겠죠. 그러면 M은 23 대 2분의 71이니까 즉 46 대 71 맞고요. 실험 1에서 반응한 게 0.46이고 남은 거는 0.23g이니까 틀렸죠. 니은은 맞고. 자, 그 다음에 D급 보세요. X. 자, 그럼 우리는 반응 질량비가 46 대 71이라는 거니까 얘랑 46 대 71 다 맞춰주면 얘 0.92g 다 반응할 때 0.92g 다 반응할 때 얘는 2배 해줘야 되니까 얼마 해줍니까? 1.42g 반응하겠죠. 그러면 만들어진 X는 반응한 0.92g과 반응한 1.42g이 만나야 되니까 얼마입니까? 2.34겠네요. X는 2.34인데 2.5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요렇게 쉬운 거. 여기는 숫자가 소수점짜리가 두 자리로 나와서 들어서 그렇지. 괜찮죠? 더럽다고 해서 미안하네요. 지저분해서. 근데 어차피 표준은 아닌가요? 아마 실제로 있는 요거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일산화탄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CO2 만드는 거. 여러분 이거 우리 화학식 쓸 수 있습니다. 반응물이 CO고요. 반응물이 CO랑 O2고 생성물이 CO2니까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예쁘게 맞춰주면 2대 1대 2 이런 반응입니다. 요거는 개수를 여러분이 완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금 반응 전에 몇 몰 A몰, B몰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반응하겠죠. 자, 그 다음에 반응 후 봅시다. 자, 반응 후에는 CO2가 B몰이 있고요. 그 다음에 O2가 C몰이 있어요. 이해돼요? 근데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여기 반응 전에는 생성물이 없었죠. 그럼 내가 여기 만들어진 이 요 B몰을 이 화학 반응에서 만들어진 B몰이겠죠. 근데 얘가 B몰만큼 만들어지면 얘는 몇 몰만큼 반응을 하고 2분의 B 1대 2로 반응하니까 2분의 B몰만큼 반응하고 얘는 B몰만큼 생긴 거겠죠. 이해돼요? 맞나? 선생님 맞게 잘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근데 지금 보세요. 반응하고 나서는 일산화탄소가 없어졌죠. 그럼 얘 플러스지. 얘 빼서 없어지니까 A-B가 여기니까 일단 A랑 B랑 같다 됩니까? 자, 그 다음 B-2분의 B가 C니까 2분의 B가 C니까 B는 2C 됩니까? 자, 그러면 끝났네요. 기억에 A는 B다, 맞죠? A는 2C다, B가 2C인데 A랑 B랑 같으니까 2C다, 맞죠? 그 다음에 3H1은 4H2인데 H1 대 H2는 이 똑같은 기체니까 밑면이 넓으니까 높이가 바로 기체의 부피비가 되겠죠. 기체의 부피는 전체 기체의 몰수, 분자수랑 똑같으니까 즉 A 플러스 B 대 B 플러스 C를 물은 건데 A랑 B랑 같으니까 B로 통일해주면 2B 대 B 플러스 C인데 B는 2분의 C니까 C를 B로 바꿔주면은 2분의 3B죠. 2분의 3B. 그러면은 몇 대 몇이에요? 3대 4 맞겠네요. 2 날리고 4대 3. 4대 3인이죠. 4대 3. 4대 3이죠. 그러면 H1 대 H2가 4대 3이니까 3H1은 4H2이다. 맞겠네요. 자, 끝.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자, 요 화학 반응식도 화학 반응식을 다 주고 E몰과 X몰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 물론 그래프가 꺾이는 점이 반응 완결 지점이라는 건 눈치껏 여러분이 찾을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얘가 지금 A가 다 반응하는지 B가 다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얘가 만약에 A는 E몰로 정해져 있으니까 X를 넣다가 X 즉 B가 다 반응했을 때까지 전후랑 다르겠죠. 즉 반응 완결 지점까지랑 반응 완결 지점 이후를 생각하면 돼요. 그럼 반응 완결 지점은 2대 1이니까 X가 1몰 쭉쭉쭉 넣었다가 1몰일 때까지는 다 반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A 플러스 B가 2C가 되는 반응에서 지금 A가 반응 전에 2몰이 있고 B가 X몰이 있는데 만약에 반응하고 후를 할 건데요. 자, 보세요. X가 첫 번째 경우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즉 반응 완결 지점까지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누가 다 반응해요? X가 다 반응하겠죠. 그럼 얘가 X만큼 반응하면 얘는 2X몰만큼 반응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새로 생기는 게 2x니까 쭉 빼주면 2-2x 얘 없어지고 플러스 2x라서 항상 이 반응 완결 지점까지는 전체 기체의 몰수가 어떻게 돼요? 2x, 나가니까 2로 일정하겠죠. 그래서 2로 일정한 거 그래프를 빼면은 일단 5번은 탈락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반응이 내가 이 가지고 있는 A가 다 반응 완결 이후 지점, 즉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2a 플러스 b가 2c가 되는데요. 반응 전에 2x 있고 반응하고 후를 할 건데 자, 이번에는 a가 다 반응하겠죠. 이제 x가 1보다 크니까 그럼 a가 이만큼 다 반응하면 1몰만큼 반응하고 2몰만큼 생겨서 반응 후 전체 기체 몰수는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x가 1보다 크고 같을 때 전체 기체 몰수는 x 플러스 1차 함수로 쭉 증가하는 그래프 x 플러스 1 그래프 찾으면 되겠죠. 그럼 답은 4번 끝. 됐나요? 자, 6번 볼게요. 자, 6번은 처음에 이게 문자가 많이 나오고 그림이 어려워서 그런데 자, 여러분 일단 기억해야 할 게 강철 용기는 부피가 바뀌지 않아요. 강철 용기는 처음에 6V였으면 얘는 그냥 끝까지 6V입니다. 이해돼요? 6V 그리고 항상 우리한테 화학원에서는 압력이 일정할 거니까 얘가 들어있는 부피는 항상 6V로 일정하고 그 다음에 실린더 같은 경우는 피스톤이 압력이 일정해질 때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즉 부피가 바뀔 수 있으니까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만큼 부피가 바뀐다. 이거 두 가지를 조금 실린더랑 그 강철 용기를 구분해서 하면 됩니다. 자, 화학 반응식을 줬고 쭉 다 줬어요. 자, 근데 볼게요. 자, 강철 용기가 6V예요. 그러면 항상 기체의 부피는 뭐랑? 몰수랑 비례하니까 그냥 6V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즉 V리터에 들어있는 제가 기체의 몰수를 그냥 1몰처럼 잡을게요. 어차피 이 A, B는 다 상대적일 것일 거야. 원래라면 정확히는 N몰로 잡아야 되는데 N몰로 할까? 쌤은 그렇게 숫자 비붙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얘를 1몰처럼 우리는 그렇게 풀어주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반응 후에 자, 강철 용기가 우리한테 힌트가 될 거예요. 강철 용기는 쌤이 어떻게 항상 부피가 일정하다고 6V리터고 압력은 1겹 일정하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화학원에서는. 그러면 6V로 일정하니까 이 강철 용기 안에 있는 분자 기체의 몰수는 무조건 얼마다? 6몰이라는 거. 6몰 넘어가면 저 실린더로 다 넘어갈 거예요. 이해돼요? 실린더로 실제로 넘어가 있고. 자, 그러면 6몰이니까 지금 여기 들어있는 이 B 플러스 B랑 C 플러스 D의 합이 다 얼마다? 6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났네. 이 B가 6이니까 B는 3입니다. 이해돼요? 자, B는 3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A 플러스 3B가 2C가 되는데요. 자, 2C가 되는데 쭉 하고 나서 자, 반응 전 반응인데 반응 전에 B가 얼마 있었어요? 6몰만큼 있었어요. 우리가 6몰만큼 있었어요. 근데 반응하고 나니까 그럼 그다음 자, 보세요. 반응 전에는 실린더에 A가 X볼만큼 있었으니까 A가 X볼만큼 있는 거대요. 근데 반응하고 나니까 B가 다 없어졌죠. B가 다 없어졌으니까 B가 6몰만큼 반응했다는 게 반응 후에 B가 없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얘가 6몰만큼 반응하면 A는 무조건 1대 3대 2로 반응해야 되니까 2몰만큼 반응하고 그 다음에 얘가 4몰만큼 생겨야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반응 후에는 A가 X-2몰만큼 있고 B 다 반응해서 없어지고 C가 4몰만큼 생겼죠. 자, C가 4몰만큼 생겼는데 요 4몰만큼 생긴 C는 실린더랑 강철 용기에 나눠 떨어져 있죠. 즉 여기 C, 실린더에 있는 A몰, 그 다음에 강철 용기에 있는 B몰이 합쳐져서 4몰이 되는 건데 근데 B가 우리 3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A는 얼마? A는 1몰입니다. 자, 그럼 A는 1몰인데 그 다음 마찬가지로 A 기체도 실린더에 있는 A몰이라 그 다음에 강철 용기에 있는 B몰 즉 얘가 합쳐서 4몰만큼 남겨져 있죠. 그럼 X는 얼마? X는 6 구했죠. 자, 그러면 원래 여기 있던 얘도 6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똑같이 한 번 더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실험 2를 보세요. 실험 2. 아까 A는 1 구했죠. A 플러스 1이 이거 다니까. 자, 이번에도 똑같이 해봅시다. A 플러스 3B가 2C가 되는 건데 자, 이번에는 반응 전, 반응
후 볼 건데요. 자, A 반응 전에는 Y몰만큼 있었고요. 그 다음에 B는 6V니까 그대로 6몰만큼 있었죠. 자, 그 다음에 Y몰이고 6몰만큼 있었는데 또 생성 반응 후 하고 보니까 B가 다 없어졌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B가 다 반응하니까 무조건 1대 3대이니까 2몰만큼 없어지고 4몰만큼 생긴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돼요? 자, 그럼 얘는 Y-2몰만큼 남아있을 것이고 얘 반응해서 없어지고 4몰만큼 남아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처럼 해주면 되지. 자, 아까도 했지만 첫 번째 일단 C 플러스 D가 강철 용기니까 무조건 6V몰에 해당하니까 아까 V를 1몰처럼 했으면 C 플러스 D가 6이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요 생성된 C는 누구? 여기 실린더에도 나뉘어져 있고 지금 강철 용기도 들어있으니까 C몰 더하기 D몰이죠. 그래서 4는 C 플러스 D죠. 뭐래? D 플러스 D죠. 그래서 2D가 4니까 D는 얼마? 2. 그러면 C는 4 다 구했죠. 사실 Y도 구할 수 있죠. 여기 있는 이 Y-2는 지금 여기 A몰이니까 2C죠. 2C. 2C인데 C가 4니까 8이죠. 8. 그럼 Y-2가 8이니까 처음에 있는 Y는 10. 여기 문제에서 묻지 않았지만 Y까지도 구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이 문제를 다 푼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끝났네. A는 1, B는 3, C는 4, D는 해주면 A 플러스 C분의 B 플러스 D는 1 나옵니다. 됐나요? 자, 넘어갈게요. 자, 7번. 자, 얘도 지금 7번이 질문을 선생님이 가장 많이 받은 문제인데요. 아마 콕을 열고 닫고도 생소한데 지금 심지어 얘는 반응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다 하고 나서를 줬는데 하나 열고 닫고 막 하나 열고 닫고 하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요 반응은 거꾸로 차근히 올라갑니다. 자, 거꾸로 차근히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지금 시간이 없었으니까 선생님 그래서 이 동영상 강의 그나마 장점은 수업 시간에 만약에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이했으면 아마 안 푼 친구들이나 읽는 게 느린 친구들은 주르륵 다 지나갔을 건데 쌤이 늘 말하죠. 풀이를 듣기 전에 내가 한 번 더 보는 것이 중요하다. 혹여 놓쳤더라면 중요한 것만 메모해놓고 내가 한번 적용해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안 읽어본 친구들은 스탑해놓고 꼭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예요. 할 수 있을 때 도전해보고 나중에 내가 혼자서 해보고 또 안 되면 풀이 또 보면 되지. 얼마나 좋아요. 이 동영상이 남아있다. 그래 또 보고 안 돼? 그럼 또 해. 2번, 3번 풀으면 나중에 풀이 외워지겠지. 그 어느 순간 나 혼자 풀 수 있으면 숫자 바뀌었을 때 한 번 더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꼭 문제를 연습하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너무 많은데 일단 온도와 압력은 일정할 거니까 상관 안 하는 순간 기체의 부피를 몰수에 비례한다. 그 사실 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일단 그 전체적인 개용은 여기 A, B, C가 A와 B가 반응해서 C를 만드는데 A 열고 반응하고 반응한 게 첫 번째 반응 그게 나 반응이에요. 그러고 닫아요. 닫는 것까지가 나. 자, 그러면 새로 생긴 게 여기에 또 아까도 말했죠. 부피에 비례해서 들어가 있는데 얘 이제 신경 쓰지 말고 닫았으니까 이번에는 여기 그 반응하고 난 얘랑 얘를 열어서 반응하고 닫고 나서 충분히 시간이 흐른 뒤에 결과가 요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보세요. 용기 2.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이 강철 용기는 부피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라고. 그러면 이 용기 2가 고정이 되는 얘가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용기 부피 얼마? 6V. 그럼 6V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수가 얼마입니까? 0.6몰. 즉 6V리터에 해당하는 게 0.6몰이다. 자, 그럼 여러분 V리터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수는 얼마? 0.1몰이다. 요 사실을 일단 표에서 하나 체크할 수 있죠. 강철 용기가 우리한테 힌트를 주는 거예요. 부피가 변하지 않으니까. 자, 이제 그러고 나서 봅시다. 그럼 이제 거꾸로 갈 건데요. 지금 다 과정 후에 다 과정하고 나서 과정 후에 지금 B랑 C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B랑 C, 이번엔 실린더랑 용기를 합쳐서 다 과정 후에 지금 B랑 C를 보니까 B가 얼마? 0.4몰, 총 C가 0.6몰 있어요. 그럼 다 과정 후를 보세요. 그러면 다 과정 후가 2A 플러스 B가 2C가 되는 반응인데 지금 다 과정 후를 보니까 실린더랑 용기가 합쳐져 있는 거. 어차피 기체는 전체적으로 열려서 반응했으니까 지금 B가 얼마 남았습니까? 0.4몰만큼 남아있을 것이고요. C가 얼마 남아있어요? 2몰 남아있는 거. 이거는 그냥 표를 적은 거다.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한테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근데 이거 어쩌고 저쩌고 반응을 하고 나서 B랑 열어서 반응을 했다라는 것은 여기에 지금 A랑 C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나 하고 나서 다 과정할 때 A랑 C가 있으니까 B랑 반응해서 B가 요만큼 남은 건데 잘 보세요. 그러면 이 다 과정에서 반응하는 B는 용기 2에 들어있던 B죠. 돼요? 자, 요거 처음에 다 닫혀있는데 얘 열고 반응하고 나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가 남았는지 몰라도 얘를 열어서 한 번 더 반응한다는 거, 얘 열고 나면 A가 남고 생긴 C가 있을 것인데, 그러고 나서 닫고 나서 그럼 여기 있는 A, C를 열고 B랑 반응을 시켰으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B 몰수가, 여러분 처음에 B 얼마 있었는데 0.6몰 있었잖아요. 왜냐면 V리터가 0.6몰인데 0.4로 줄었죠. 그래서 반응 전 반응이 있을 때 여기 있는 0.6몰만 반응한 게 다 과정인 거 이해돼요? 그래서 이 다 과정에서의 B 처음에 반응 전에는 0.6몰 있었다라는 거, 요걸 찾으면 돼요. 그러면 끝났네. 0.6몰 있었는데 얼마나 반응해야 0.4몰입니까? 요걸 통해서 반응한 게 0.2몰. 끝났어. 항상 화학 반응 몰수비는 화학 반식 개수비니까 얘네는 2대 1대2로 반응을 해야 되니까 2대 1대니까 얘가 0.4몰만큼 반응을 했고 얘가 0.4몰만큼 생겨서 이거죠. 그러면 A는 그러니까 다 과정 전에 이 다 과정 후에 요만큼이니까 다 과정에서의 A는 어떻게 돼요? 0.4몰 다 반응하고 지금 A가 안 보이니까 A는 원래 얼마 있었다? 0.4몰 있으니까 반응하고 나서 없어졌겠죠. 얘는 처음에 몇 몰이 있어야 0.4몰이 더해서 2.6에서 얘가 C가 처음에 1.6몰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는 지금 용기 2에 들어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0.4몰과 이 A와 C의 0.4몰은 어디 있던 거야? 요 실린더. 그러니까 지금 다 과정을 할 때 다 과정 전이니까 나 과정 후의 실린더입니다. 나 과정 후에 나 후의 실린더예요. 나 과정 후의 실린더에는 A가 얼마? 0.4몰. 그 다음에 C가 얼마? 1.6몰만큼 있었다는 거예요. 나 후에. 이게 다 반응 전이니까 나 후에는 A 0.4몰, C가 1.6몰만큼 실린더에 있었을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콕을 잠궜으니까 안 했겠지만 나 후에는 용기 1도 있었겠죠. 자, 여러분 용기 1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용기 1의 V가 얼마? 10V리터로 고정. 항상 강차 용기는 고정. 자, 그 다음에 나 과정 후에 콕을 닫았지만 여기에 있는 거는 지금 몇 몰입니까? 2몰이죠. 그럼 부피 얼마였을 거? 20V. 선생님이 아까 기체는 A랑 C가 여기 나 과정 후에 만들어진 A랑 C가 남아있는 A랑 C가 균일하게 부피에 비례해서 분배됐을 거라 했죠. 그럼 얘 부피 비가 1대2니까 A랑 C도 1대2로 있었겠죠. 그래서 나 후에 있는 A랑 C, 용기 1에 있는 A랑 C의 몰수도 알 수 있어요. 1대2로 해야 되니까 여기 A 얼마? 0.2몰이 들어있는데 잠궜겠죠. C가 얼마? 반. 0.8몰이 있어서 합쳐서 1몰이니까 10V인데 나 후에 요만큼인데 요걸 잠궈서 얘가 지금 다 과정에 반응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 이해돼요? 자, 그러면 나 과정 후에 총 A랑 C 몰수를 이제 알 수 있네. 자, 그러면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나 과정입니다. 나 과정이 어땠는지 몰라도 2A랑 B가 만나서 2C가 생기는데 또 반응 전, 반응 후, 여기 후 빼먹었네요. 후 요렇게 있을 때 자, 하고 나서 몰라도 처음에 얼마 있었는지 우리 알 수 있는데 처음에 B 얼마 있었습니까? 나 과정 전에는 10리터니까 1몰 있었죠. 1몰. V리터가 0.1몰이니까 10V가 해서 얘가 1몰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A랑 C는 처음 들어있던 실린더만큼 있었죠. 즉 X몰, Y몰만큼 있었는데 반응 후에가 지금 나 과정 후가 요 모습이죠. 요렇게 나뉘어져 들어가 있을 뿐. 그러면 반응 후에 A가 얼마? A가 0.6몰만큼 남아있고 C가 몇 몰입니까? 2.6몰만큼 이렇게 세서 있다가 원래 C도 있었어요. 저기 지금 실린더 XY가 초기 XY죠. 자, 그런데 B가 다 반응해서 없어졌죠. 그래서 그러니까 AC밖에 없어서 나중에 다 해서 B랑 더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1몰만큼 반응한 거예요. 이해돼요? 자, 이제 다 해간다. 2대 1대니까 얘가 2몰만큼 반응한 거고 얘가 2몰만큼 생긴 거죠. 그러면 X-2가 0.6이니까 X는 얼마? 2.6. 그 다음에 Y 플러스 2가 2.6이니까 Y는 얼마? 0.6. 끝. 그러면 X, Y 다 구했고 선생님 그럼 Z는요? 처음 부피인데 X 플러스 Y 여기 지금 원래 X 플러스 Y니까 몇 몰 있었습니까? 몇 몰?
잠깐만. 더해서 2.6이 되려면 미안합니다. 2.4몰이 여기는. 그럼 x 2.6, y 2.4니까 이거 더하면 몇 몰이에요? 지금 선생님 숫자가 다 틀려먹고 있나요 혹시? x는 2.6. y 0.4 맞네. 미안해요. 이거 두 개 더하면 2.4인데 여기가 틀리니까 다 틀리네. 진짜 미안합니다. 2.4니까 y는 얼마? 0.4. 아무튼 여기까지 문제 없으니까 여기 돼요. 그러면 x는 2.6, y는 0.4니까 더하면 얼마? 더하면 2.6몰이랑 4몰 0.4몰이니까 이거 합쳐서 3몰 있었겠죠. 그럼 3몰 있으면 z는 얼마? z는 즉 30v니까 z는 30이겠죠. 그럼 y 곱하기 z분의 x는 0.4 곱하기 30분의 2.6이네요. 맞나요? 그럼 0.4 곱하기 30분의 2.6 해주면 60분의 13, 2번으로 계산 떨어집니다. 이해돼요? 어려워 보이지만 풀이는 요 거꾸로 가는 과정만 헷갈리지 않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용기 항상 기체의 부피에 비례해서 분배된다는 거 알아서 실린더 있는 거 알고 나면 10V에 있는 거는 실린더의 부피의 절반이니까 반씩 들어있네. 요 과정만 조금 새로우니까 체크해서 하면 될 겁니다. 이해돼요? 여기서 그 방금 저 콕 열고 닫고 해서 더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자, 이제 남은 문제는 몰롱도니까 후딱 풀겠습니다. 자, 양적과 함께 끝났고 몰롱도 봅시다. 자, 표는 25도씨에서 어쩌고저쩌고 용지 A씨가 녹아있는 건데 X 대 Y 대 Z를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포인트 뭐? 같은 질량. 그럼 같은 질량 모르니까 X가 있네. 그럼 Kg을 넣읍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게 용액의 부피비를 알아야 돼요. 자,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고 그렇다면 용액의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용액의 부피비니까 용액의 부피는 몰농도분의 몰수고 그 다음에 이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인데 질량이 일정하니까 K로 두든 1로 두든 100으로 두든 1000으로 두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부피비 X 대 Y 대 Z는 각각 용액의 몰농도분의 용질의 몰수 즉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니까 0.1 몰농도일 때 그때 화학식량 얼마? 40분의 질량 K 대 그 다음에 Y 어떻게 돼요? 용액의 부피분의 그 다음에 용질의 몰수는 항상 화학식량분의 질량인데 질량 일정하고 그 다음에 또 몰농도분의 용질의 몰수 몰농도 얼마? 0.1분의 항상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니까 180분의 그때 질량 K 요거 하면 계산 쫙 해주면 9대 3대 2 끝 됐나요? 쉬운 거 넘어갈게요. 자, 9번 봅시다. 표는 두 가지 수용인데 앞에 있는 건 아세트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안 돼. 아세트산 우리 탄수화물에서 맨 앞에 나오는 아세트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포도당인데 그것까지 몰라도 됩니다. 쭉쭉쭉 줬는데요. 자, 일단 XXX 뭔가 관계식 세울 수 있을 것 같죠? 자, XXX고 밀도가 모두 같대요. 모두 같다니까 밀도를 뒤로 둬도 되는데 선생님이 늘 추천한 거 굳이 계속 문자 만들지 마. 그냥 밀도 1로 두던 상수로 두던 아무거나 두세요. 밀도 같으니까 부피랑 질량을 곱할 때 부피랑 질량을 할 때 밀도를 곱하면 되는데 그때 밀도가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그냥 밀도가 모두 같으니까 그냥 1처럼 해서 계산할게요. 쌤은 D로 둬도 돼요. 어차피 D가 다 없어질 거지만 문자 주렁주렁 다면 힘드니까. 자, X 구해봅시다. 자, 용액의 몰 농도는 항상 용액의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아세트산 수용해보세요. 그럼 용액의 몰 농도 X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액의 부피 X분의 용질의 몰수인데 용질의 몰수는 항상 아까 방금 했죠. 화학식량분의 질량인데 아세트산의 화학식량을 60으로 줬으니까 60분의 X다. 요거 풀면 되죠. 그러면 XX 날려먹고 나면 X 얼마 나옵니까? X는 60분의 1 끝. 그러면 X가 60분의 1인 걸 구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한 번 더 해보면 되네. 자, 여기 그럼 X가 60분의 1인 거는 구했고 자, 이번에 이것도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포도당 수용해볼게요. 포도당 수용의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용질의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으로 구한다. 얘 화학식량 그러니까 180분의 20분의 1이죠. 그러면 요거 계산해주면 얼마 나옵니까? 요거 계산해주면 아까 x 60분의 1 넣고 나면은 y가 얼마 나오냐면 요거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쌤보다 120분의 1입니다. 그러면 다 구했네. 자, 그럼 용질의 양은 몰수는
그러면 자,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인데 아까 여기 있는 몰수 얼마? 여기 아세트사에 들어있는 몰수는 화학식량 60분의 그 다음에 질량 얼마? 60분의 1이니까 3600분의 1몰만큼일 거예요. 포도당 수용액은요. 용질의 질량 얼마? 20분의 1, 화학식량분의 질량인데 180분의 그때 질량 얼마? 20분의 1이니까 또 3600분의 1로 같죠. 자, 그 다음에 x는 2y이다. x 60분의 1, y 120분의 1이니까 맞습니다. 퍼센트 농도는 근데 자 퍼센트 농도 구하면 되지. 자, 아세트산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입니다. 그럼 용액의 질량을 보려고 하니까 용액은 용액의 부피만 알죠? 쌤 그러면 부피를 질량으로 바꾸려면 밀도를 곱해야 되잖아요? 근데 밀도 일정하니까 D를 곱해도 되지만 어차피 D 구할 거니까 없어질 거니까 1로 치면 그냥 부피를 질량 적으면 X분의 그때 용질의 질량 얼마? X니까 얘 부피 1처럼 퍼센트 농도 1처럼 해주고요. 얘는요, 포도당은요. 용액의 부피 2X분의 원래는 질량인데 밀도가 같으니까 그냥 1로 둔 거예요. 그럼 부피 곱하기 어차피 1 질량이 2X 되죠. 1분의 용질의 질량 얼마? 20분의 1 맞나? 뭐래? 2x니까 30분의 1이죠. 부피가. 미안해요. 30분의 1 용액의 부피분의 용액의 부피,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 이거 이해돼요? 쌤이 밀도를 1로 뒀기 때문에 부피랑 질량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해주면 얼마? 2분의 3. 그러면 1은 2분의 3에 3분의 2배이다 해서 디귿도 맞고. 됐죠? 이 문제 문자 많아도 생각보다 숫자가 깔끔하게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10번 했고 이번에는 KHCO3를 만드는 건데요. 자, KHCO3 2g 나온 순간 이제 기계적으로 몰수로 바꿔줍시다. 인간적으로. 화학식량분의 질량이 몰수인데 화학식량이 100이네요. 100. 그럼 100분의 2니까 요거 몇 몰? 100분의 2몰. 자, 100분의 2몰을 담고 100ml 중류수를 부어서 모두 녹여서 쌤 100ml 맞는 거예요? 끝까지 보세요. 얘를 최종 부피 플라스크로 맞출 부피 플라스크 부피가 얼마? 250짜리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그 다음에 증류수를 해서 비커에 비커를 씻어가지고 묻어있는 용액까지 넣는다. 이거 왜 하냐면 내가 처음부터 250을 넣고 이게 뚜루룩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디 묻어서 내가 만든 이름도 안 나오네. KHCO3가 없다. 그 비커에 묻어가지고 다 안 녹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반드시 증류수를 헹궈서 완벽하게 녹이는 작업,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볼 때 A는 0.08이다. 그럼 내가 이거 몇 몰 농도짜리? 항상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니까 A, 내가 최종 만든 부피 얼마? 250ml. 항상 근데 몰 농도의 단위는 리터니까 부피로 바꿔주면 1000분의 250이니까 4분의 1리터분의 그때 용질의 몰수 얼마? 100분의 2몰이니까 50분의 1몰이죠. 요거 계산해주면 A는 0.08 나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 대신에 100ml 대신에 150을 사용하면 만들 수 없다? 최종 부피 250만 만들면 되는데 만들 수 없을 건 뭐람? 안전하게 100만 넣어서 녹인 거니까 이건 틀리죠. 만들 수 있어요. 대신 300을 하면 만들 수 없죠. 이미 300을 넘게 녹였는데 내가 최종 부피 250을 만들 수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니은을 생략하고 만든 용액. 아까도 말했죠. 니은은 씻어내는 걸 생각 안 하면 묻어있는 게 내가 만든 최종 원하는 부피 플라스틱에 안 녹아있을 수 있으니까 용질이 이렇게 다른 데 묻어있으니까 덜 들어갔겠죠. 그러면 용질이 덜 들어갔으니까 A몰 농도보다 작아진다. 맞죠? 약간 이런 10번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문제예요. 실제로 표준 용액을 제조하는 그런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복잡한 계산도 아니고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근데 선생님 기말고사 다 냈는데 선생님은 계산을 좋아하나 봐요. 여러분 열심히 합세요. 열심히 하십시다. 하세요. 말도 안 나와. 지금 배가 고파서 말이 안 나와요. 자, 빨리 봅시다. 이제 두 문제 남았으니까. 자, 그림은 T도시에서 수산화탄 수용액의 용질의 질량과 몰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문제는 용질의 질량이지만 NaOH의 화학식량을 줬으니까 용질의 질량을 다 용질의 몰수로 바꿀 수 있죠.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 이제 지겨워. 40분의 4니까 질량 몰수로 바꾸십니다. 40분의 4니까 얘 얼마? 0.1몰이죠. 0.1몰. 용질의 몰수로 바꿔줄게요. 40분의 8이니까 5분의 1몰이니까 얘 얼마? 0.2몰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 용액의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인데
잉 몰롱도도 알고 잉 몰수도 아는데 얘도 알고 얘도 아니까 부피 나오죠. 어떻게? 부피는 용액의 몰롱도분의 용질의 몰수니까 가 부피 0.1분의 0.1니까 나 0.1리터죠. 얘 몰롱도분의 용질 0.2분의 0.1이니까 얘 0.5리터일 거고 얘 0.2분의 0.1이니까 1리터 끝. 가의 부피는 500ml 0.5리터니까 맞죠? 부피는 나와 다 1리터로 같습니다. 가와 나를 혼합한 용액. 자, 가와 나 혼합해 봅시다. 용질 0.1, 0.1짜리 하니까 몰롱도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인데 일단 부피 얼마? 1.5리터죠. 1.5리터. 물론 혼합했을 때 같다고 했을 때 용질을 0.1, 0.1 더하면 0.2몰. 그래서 15분의 2몰 농도니까 틀렸죠. 땡.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 여러분도 힘들지만 선생님도 조금 힘이 드네요. 빨리 선생님의 다이어트가 끝나야 다시 힘이 넘칠 텐데. 자, 그림은 1몰 농도 에탄올 용액에 자 보세요. 이거는 에탄올 수용액이에요. 수용액. 내가 원하는 용질을 물에 녹인 용액이고 얘는 에탄올 액체요. 순수 에탄올만 그 구분할 수 있겠어요? 얘는 내가 액체에 있던 에탄올 용질을 물에 녹인 상태인 거고 얘는 그냥 순수 에탄올인 겁니다. 이해돼요? 거기다 물을 넣어서 이걸 만든 건데 우리 이제 기계적으로 용질의 몰수 구하자고 기계적으로. 자, 1몰 농도 0.2리터죠. 1몰 그럼 여기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항상 용질의 양은 몰 농도 M은 V분의 N이니까 용질의 몰수는 MV, 용질의 몰수는 MV, 몰롱도 곱하기 용액 부피. 하지만 그때의 부피는 리터. 자,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1몰롱도에 0.2였으니까 0.2몰의 에탄올 용질이 있을 거예요. 용질, 에탄올 용질, 물 말고 용질.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순수 용질이라고 했죠. 근데 에탄올의 분자량을 46으로 줬네. 그럼 여기 들어있는 몰수는 얼마예요? 46분의 23.8 계산 구린 것 같은데 생각보다 13.8이네. 생각보다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0.3몰입니다. 그 계산은 여러분이 꼭 해보시길. 46분의 13.8은 0.3입니다. 그래서 Ag인데 자 이번에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용질은 여기 있는 용질 더하기 여기 있는 용질 이건 물이니까 그럼 여기 들어있는 용질의 양 얼마? 바로 나오죠. 여기에는 0.5몰의 에탄올 용질이 있네. 그럼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니까 X는 용액의 부피 얼마? 0.5리터 500ml라고 쓰면 죽습니다. 이런 거친 말을 영상에 남긴 0.5리터분의 몰수 얼마? 0.5몰이니까 X 얼마? 1몰 농도. 자, 끝났습니다. 자, 기억에 X는 0.4. 이건 뭔 말이야? X는 1입니다. 1.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번에는 1몰 농도 에탄올의 밀도를 D라고 줬어. 근데 우리는 고맙게도 1몰 농도 용액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항상 말했지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서 부피를 질량으로 바꿔줄 수 있는 변수예요. 마찬가지로 질량을 부피로 바꿔주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 밀도가 D니까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내가 질량 구하고 싶어요. 밀도 곱하기 부피하면 돼요. 그러면 200ml 곱하기 D 해주면 되죠. 200ml 근데 지금 단위가 밀리터니까 밀리터로 곱해줍시다. 그럼 여기 200ml 곱하기 D 해주면 요 질량 얼마? 요 용액의 질량은 200g이죠. 200g. 이해돼요? 요 용액의 질량은 부피 곱하기 밀도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질량 얼마? 500 곱하기 D 해주면 질량이니까 500g이죠. 자,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A는 얼마 넣었냐면 질량 보존 쓰면 되지. 요거 다 합쳐서 500g 됐다는 거죠. 그러면 저거 다 합치면 얼마? 200g 더하기 에탄올 13.8g 더하기 물 Ag 한 게 얼마? 500g이네. 끝. 그러면 A는 D 곱해준다 해놓고 안 곱해줌. 자, 200D죠. 미안해요. 부피 곱하기 밀도 하기 질량인데 선생님 머릿속에서 밀도를 1로 해서 지워버렸나 봐요. 그래서 200D, 그럼 여기는 질량이 얼마? 500D g이니까 200D 더하기 에탄올 13.8 더하기 물 더 넣은 A가 500D. 그럼 A는 300D 마이너스 13.8. 이게 문자가 많아서 그렇지? 되게 당연한 거죠. 저거 다 섞어서 요 질량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X몰, 요거 1몰 농도, 에탄올 수용액의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용액의 질량 나왔네. 얼마? 500D. 자, 퍼센트 농도 구하면 되지. 자, 500D 분의 용질의 질량은 0.5몰의 질량은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 0.5 곱하기 46이니까 얼마? 23.
곱하기 100. 너무 쉽네. 땡땡땡땡 5D분의 23%. 생각보다 아까 솔직히 말하면 그 실린더 콕 열고 닫고는 처음 풀면 너무 쉽어서 어렵긴 한데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쌤 저는 3점 못 풀어요. 삼각 너무 어려워요. 한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리고 12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단원 또 사실 12문제 남짓인데 중간에 조금 거저먹는 것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꼭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네, 열공하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